안녕하세요. 네, 문철웅입니다. 오늘은 음, KC 61936, 61936, 즉 기존에 저희 변전소 접지나 전기실 접지가 IEEE 80, 80에 의해서 이 IEEE 80에 의해서 설계됐다고 하면은 지금 전기 안전공사에서는 둘 다 인정합니다. 사실 IEEE 80이나 IC 61936 접지 설계를 둘 다 인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나라가 IC 규격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 61936이 더 일반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도기 상태니까 둘 다 인정하겠지만 사실은 61936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차이점은 제가 저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61936에 대한 접지 설계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61936 접지 플로우를 잠깐만 보면요. 네. 요거 말고, 요걸 보겠습니다. 61936은요, 이 특고합 고압 접지고요. 우리 KC에 이번에 개정되면서 명기가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기준입니다.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한 10년 동안의 접지 설계는 이 기숙사 문제에서 IEEE 80으로 나왔다고 하면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61936하고 같이 나오는 기간이 존재할 테고요. 그다음에 더 시간이 지난다면은 이 61936에 대한 문제가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130회에도 IEEE 80이 나왔지만 이 61936을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IEEE 80하고 기본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특수한 용어가 나옵니다. 특수한 용어가 글로벌 접지 시스템이란 게 나오고요. 글로벌 이 글로벌 접지 시스템이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글로벌 접지 시스템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투투나인 그러니까 글로벌이잖아요. 접지 시스템을 다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투투나인이겠죠. 투투나인 다중 접지 해가지고 투투나인 다중 접지하고 변전소 지역적으로 우리 이 서울시 뭐 무슨 구 하면은 그 변전소 있잖아요. 그 변전소의 접지망하고 우리 수영가의 접지망하고 같이 묶었다.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트나인이면은 이 가공선로가 다 묶여 있다는 얘기죠. 다중접지로. 그다음에 걔네들을 우리가 수용가에 인입할 때 CNCV 뭐 60 이렇게 인입하지 않습니까? 60, 뭐 150, 뭐 이렇게 200, 뭐 이런 거 케이블을 써서 인입하는데 그 중성성 케이블을 묶을 때도 있고 안 묶을 때도 있죠. 그래서 그걸 묶게 되면요, 이 글로벌 접지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설계 완료입니다. 근데 지금 안전공사에서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중요 사항이 이제 여기 지금 화살표 해놓은 대로 이 EPR하고요. 허용 접촉 전압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만족하게 되면 또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다음에 만족을 하라는 게 이게 그다음에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은 밑에 있는 이 접촉 전압, 그다음에 이 전위 전압, 그다음에 스트레스 전압 요것들을 더 검토해서 만족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IEEE 80하고 틀린 점이 이 글로벌 접지 시스템이란 개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이 전위 전압, 그다음에 스트레스 전압 요 기준들이 이제 60364하고 같이 맞물리는 접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요거를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61936은 뭐 어떻게 보는 거냐? IEEE 80하고 비슷한데 접지망 설계됐죠? 그다음에 이게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EPR이 우리 기존에 있는 IEEE 80하고 같이 이 허용 접촉 전압보다 낮게 설계해라 그 뜻입니다. EPR은 어 저기죠. 어싱 라이징이죠. 그래서 전위 상승, 접지극 전위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PR.
그다음에 허용 접촉 전압 산정하는 방법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접지망 설계는 뭐 이렇게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요.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요 비대칭분 감소 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지 전류도 이 비대칭 성분이기 때문에 과도 상태에 의해서 그걸 감소 계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저희 카페에 유도식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단면적 A는요, 사실상 61936하고 80하고 이게 같은 수식입니다. 같은 수식인데 이 K에 관련된 개수를요, 이 K 관련된 개수를 좀 다른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단위 변환이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접지 저항식은 이제 IEEE 80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많이 조금 다릅니다. 80하고 다른 점입니다. 보시면은 최대 허용 접촉 전압 계산은요. UTP 최대 허용 접촉 전압이죠. 터치 포텐셜이라고 보시면 터치. 그러면 IB 인체에 통과하는 전류는 고장 차단 시간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그다음에 허트 이 심장 계수라고 합니다. 심장 계수. 그다음에 이거는 인체 저항입니다. 그다음에 바디 계수. 그건 뭐죠? 이 인체 계수입니다. 인체를 통과하는 이 전류에 따라서요. 전류 경로에 따라서 이 허용할 수 있는 접촉 전압이 틀려진다 그 얘기예요. 그 결론은 이 심장을 관통하느냐 안 관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허용 접촉 전압을 다르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RH하고 RF는요 보시면은 인체 추가 임피던스예요. 즉 인체에는 원래 임피던스가 있는데 이 바디에 그죠? 이게 인체 임피던스예요. ZT가. 근데 그 인체에다가 우리가 절연화라든가 절연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임피던스를 더 커지게 하니까 인체를 감전 보호에서 예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조금 그러니까 이게 안전공사표에서 나온 건데 이 안전공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전력구나 이런 데 아니면 전기실 이런 데 작업할 때 안전하나 안전 장구를 하고 있다. 그런 상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지 저항값 계산은요. EPR에서 요 기준 이게 감전사하지 않을 조건이죠. 이 기준에 의해서 요 RG를 이렇게 산출합니다. 기존의 IEEE 80에서는 이 접지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이 RG를 그 접지망에서 뽑아냈는데요. 이 저기 뭐죠? 61936에서는요. 이 안전전압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이 접지 저항을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F 같은 경우는 요 F가 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면요. 이 전위 상승이 얼만큼 일어나는지는 배수거든요. 그래서 공통 통합에서는 뭐 1, 아니면 뭐 2회에서는 2회 5, 2회 5. 이것도 한번 잘 따져보셔야 돼요. 이렇게 산출합니다. 그다음에 SF는 분류 계수입니다. 그다음에 접지도체 단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요수식입니다. 그다음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겠죠. IB 인체에 통과하는 전류가 얼마냐. 이게 인체에 통과하는 전류가. 그래서 그 감정 곡선을 전류 제한 곡선으로 했고요. 얘네들을 거기서는 딱 명확하게 요 그래프를 쓰겠다 해가지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요 그래프. 이 그래프가 그래서 KSCIC 60479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통전 시간이 0.5초, 0.2초입니다. 0.2초일 때는 약 어, 0.6암페어. 그다음에 0.5초일 때는 0.2초, 2초 기준, 0.5초일 때는 0.2암페어 기준입니다. 즉 인체 통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죽는다 그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C2는 이 C2 기준 있잖아요. C2는 잘 아셔야 되는데 심실세동 전류가 5% 미만이 발생하는 전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쓰다 보면 전류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뽑는 거고요. 요 UTP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나온 이 허용 접촉 전압을 61936에서는요. 아예 이렇게 그래프로 즉 전압으로 다시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개 그래프가 같은 겁니다. 하나는 전류 베이스, 하나는 전압 베이스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전압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차단 시간 여기 0.2초거든요. 0.2초일 때는 뭐 550볼트. 그다음에 0.5초 있잖아요. 2, 3, 4, 5초죠. 0.5초일 때는
뭐 200볼트 이런 기준으로 같이 쓰이는 겁니다. 요거를 좀 같다는 거를 이해하시고요.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이제 안전공사 자료입니다. 최대 지락 전류를 특허 합축 우리나라 투투나인 특허 합축 최대 지락 전류가 한 5에서 6화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5화 정도로 지금 봐줬습니다. 5화. 그다음에 그게 접지국으로 분류되는 걸 약 20%만 분류한다.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고장 전류 지속 시간은 0.5초, 0.5초 받았습니다. 0.5 좀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0.2초 정도 기준인데요. 0.5초 정도로 맞았고 그때 0.5초 기준으로 0.2암페어 즉 요 그래프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0.5초 기준으로 0.2암페어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장 차단 시간을 0.2초로 더 빠르게 했다. 그 그때는 이 인체 통과 전류를 약 0.5암페어 정도로 더 크게 맞았다는 얘기죠. 네. 그거를 관계를 아시고요. 그다음에 심장 HF는 1, BF는 0.75. 그다음에 인체 임피던스는 1225옴입니다. 이것도 이제 산출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IC에서는 일단 여기서는 요게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인체 여기다가 추가 저항 즉 핸드하고요. 이 풋 절연화하고 그다음에 이 절연 장갑을 끼게 되면 약 4,000옴이 더 증가한다고 보는 겁니다. 즉 완화 기준이겠죠. 그다음에 연동선 사용했다 그거고요. 그러면은 어 61936에서는요 두 가지 얘네들을 만약에 요 절연화나 절연 장갑을 끼게 되면요 더 증가하니까 이 허용 접촉 전압이 한 5배 5배 정도 커집니다. 즉 이거를 기준으로 산출했다는 얘기예요. 안정다 기준은. 이게 더 험한 조건이고 좀 이 절연 보호를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산출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RG를 뽑아내면요. 안전공사 기준으로 하면은 이옴이지만 이옴이지만 이거를 안 했을 때 절연화 안 했을 때는 0.365옴 굉장히 낮은 접지 저항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이 단면적은요 25스퀘어 25스퀘어로 똑같습니다. 이 계산치가요. 계산치가 그래서 이 그다음에 여기 K 값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K 값. K 값은요. 지금 여기 통상 조건 이게 나도체 값이고요. 구리일 때 K 값 최대 온도 200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159가 나왔습니다. 이 계산도요. 이 K 값 계산 IC K 값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디 어디 있죠? 예,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K 값 계산이 159. 그러니까 지약 전류를 한 25카 정도로 받았네요. 25카. 이렇게 해서 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만족을 하고요. 그다음에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이제 허용 접촉 전압을 만족하면 설계 완료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걔네들이 불만족했다 하면은 이 뒤에 있는 이 고장 전압하고요. 이 고장 전압 및 스트레스 전압, 저압 기기, 고장 전압 및 스트레스 전압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고저압 혼촉에 따른 이 저압측 기기에 나타나는 이 이상 전압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봅니다. 요거는 얼마 전에 제가 별도로 설명해 놨으니까요. 그 자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되게 중요한 게 이 고압, 특고압 접지 계통이 이 저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념이. 그래서 이게 고압이 다중접지인 경우 우리나라 한정 기준이죠. 우리 다중접지하면 지락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차단 시간을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2초. 그러면 0.2초는 아까 그 61936 그래프죠. 0.2초라고 하면 560볼트입니다. 560볼트. 분류율 20% 맞았죠. 그러면 5카 기준으로 아까 생각한다고 했죠. 그러면 1카입니다. 1카고 아까 그죠? 요 EPR하고 얘를 본 거죠. 그러면 0.565. 아까는 위에는 F를 2 줬잖아요. 2. 2 주면은 약 1옴. 1옴 1점 뭐 1.25옴 2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내려란 얘기죠. 접지 저항을. 그다음에 이제 비접지 고저항 접지는요. 한정 기준으로 0.5초입니다. 당연히 비접지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요건 한번 나중에 한번 이제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개념을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설명. 이, 이 저압 접지를 저희가 이제 저압 측 수용과니까요. 저압 측에서 검토하는데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어, 이거를 보시면요. 요거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어, 저희 나라 이 접지 검토가 문제가 있는 게요. 지금 그림이 여기서부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그죠? 모든 그림이 여기 한전 측의 접지 계통을 저희가 이제 고정돼 있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근데 사실은요, 이 지락전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전원축으로 가겠죠. 그래서 전원축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지금 뭐죠? 이렇게 요 파란 선이 있죠? 이게 펜선이 투투나인 이 PEN 선이 다 수용과에 접지가 돼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분류를 20%만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20%도 가다가 다중접지로 쏙 빠지고 쏙 빠지고 쏙 빠집니다. 그래서 이 한전축의 이 접지 계통 있죠? 이게 투투나인 다중접지라고 감안하고 하는 겁니다.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 지락전류 차단 시간 그러는데 그 차단기는 실제 어디 있는 겁니까? 바로 여기 한전계통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겠죠? 이 지락전류가 저희가 끊을 수도 있고 저희가 끊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수용가에서 여기서도 끊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락전류가 수용가에서 먼저 끊으면 다행인데 이게 못 끊으면 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차단 시간을 검토를 해봐야죠. 리클로저 같은 거. 이런 거에서 한전계통하고 좀 맞물려 있다. 전기는. 그걸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쵸? 그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하고 같은 게요. 지금 저희가 250볼트 상승, 그다음에 1200볼트 상승 있죠? 이 스트레스 전압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전압일 때 우리 특히 1200볼트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요거하고. 그래서 이 150볼트, 300볼트, 600볼트가 어디서 나왔냐? 이 150볼트가 일본에서 넘어온 거지만요. 실제로 KC에서 보면은 이 유럽에서는 이 뭐죠? 이 전력구나 아니면 전력 설비를 관리하는데 거기를 이 인체 감전 접촉 전압으로 이 장구까지 했기 때문에 150볼트로 봐주고 있습니다. 150볼트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61936 설계가 이렇게 되는 거다. 또 맛만 맛배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사 문제로서 앞으로는 61936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음,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